여러분은 혹시 화장품 매장에서 이런 표현을 본 적 있나요? 톤업, 브라이트닝, 맑고 투명한 피부, 예전에는 더 직접적으로 미백이라는 단어도 아주 흔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피부는 원래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밝고 어떤 사람은 갈색이고 어떤 사람은 깊고 어두운 색을 가집니다. 피부색은 우열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온 환경과 햇빛, 멜라닌, 유전적 다양성이 만든 결과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피부색은 자외선 환경에 적응하며 멜라닌 양이 조절되어 온 생물학적 특성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피부색이 단순한 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밝은 피부가 예쁨이 되고 부잣집이 되고 도시적이 되고 심지어 더 좋은 결혼 상대나 더 좋은 직장 이미지가 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밝은 피부에 집착할까요? 왜 어떤 사회에서는 피부 밝기가 계층의 표시처럼 작동할까요? 그리고 왜 오늘날에는 겉보기에는 피부가 상대적으로 밝은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것처럼 보일까요? 마지막으로 왜 일부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동북아시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너희도 아시안이잖아. 화이트워싱 하지 말고 너희 피부색을 사랑해. 오늘은 이 네 가지 질문을 한 번에 엮어보겠습니다. 다만 시작 전에 중요한 전제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피부색은 경제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피부색은 문명의 우열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룰 것은 피부색 그 자체가 아니라 피부색의 의미를 더 씌우는 사회, 역사, 권력, 시장입니다. 먼저 단어 하나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인종주의와 겹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개념, 색채주의, 영어로는 컬러리즘입니다. 색채주의랑 같은 인종, 같은 민족, 같은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도 피부가 더 밝은 사람을 더 선호하거나 더 어두운 사람을 낮게 평가하는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인과 비백인의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도 안에서도 필리핀 안에서도 한국 안에서도 중국 안에서도 라틴 아메리카 안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색채주의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너는 우리와 같은 집단이지만 너 피부가 더 어둡기 때문에 덜 세련됐다. 너는 같은 아시아인이지만 더 갈색이니까 덜 도시적이다. 너는 같은 민족이지만 햇볕에 그을린 피부라 노동자처럼 보인다. 이 말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시겠죠? UNEP는 피부 미백 또는 표백 제품 수요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요인에 뿌리를 두며 많은 문화권에서 밝은 피부가 아름다움, 고용, 결혼,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미디어와 광고가 밝은 피부를 더 바람직한 것으로 강화한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피부색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부색에 딸려온다고 믿어지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품위, 계급, 결혼 가능성, 도시성, 젊음, 깨끗함, 부유함, 글로벌함, 혹은 더 안전한 사회적 평가. 피부색은 몸 위에 있는 색이지만 사회는 그 색을 이력서처럼 읽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밝은 피부였을까요? 가장 오래된 설명 중 하나는 노동과 햇빛입니다. 농업사회에서 야외 노동을 오래 하는 사람은 햇빛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반대로 권력자, 귀족, 상인, 실내 생활을 할 수 있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햇빛을 덜 받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어느 순간 이렇게 착각합니다. 밝은 피부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피부다. 그을린 피부는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의 피부다. 이것은 피부색이 아니라 노동 조건의 흔적을 계급 기호로 읽은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도 밝은 피부 선호는 단순히 서구 영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 연구는 동아시아 색채주의가 육체 노동과 사회 계급에 관한 역사적 뿌리와 관련이 있으며 현대 청소년들의 미백 제품 사용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중국 중학생 11,926명을 분석한 2024년 연구에서는 피부톤 평가,
외모 불안, 피부색에 따른 불공정 다해우 관찰이 미백 제품 사용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남아시아에서는 더 복잡합니다. 밝은 피부는 카스트, 계급, 식민주의, 결혼시장, 영화산업과 얽힙니다. 인도, 홍콩, 일본, 한국의 미백 광고를 분석한 연구는 아시아에서 흰 피부가 여성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결혼 전망, 직업 전망, 사회적 지위, 수입 가능성과도 연결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아시아의 밝은 피부 선호가 서구 이념과 전통적 아시아 가치가 결합한 결과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통과 식민주의 중 하나만 택하면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아시아 사회에서 밝은 피부 선호는 식민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높은 계급이라는 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민주의와 서구 중심 미디어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됩니다. 밝은 피부는 이제 단순히 귀족적인 것이 아니라 문명적, 근대적, 서구적, 글로벌한 것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밝아지면은 성공한다. 밝아지면 사랑받는다. 밝아지면 곧 취업된다. 밝아지면 또 인생이 바뀐다. 이런 메시지는 화장품 광고, 드라마, 아이돌 이미지, 결혼 정보 시장, SNS 필터를 통해 계속 반복됩니다. 에블린 나카노 글렌의 연구도 피부 미백 산업이 광고를 통해 밝은 피부를 현대성, 사회적 이동성, 젊음과 연결해 왔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밝은 피부 집착은 개인의 취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가 개인에게 주입한 생존 전략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냥 예뻐지고 싶다는 말 뒤에는 나는 덜 차별받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일부 국가들은 피부 밝기를 국가 내부의 계층으로 인지할까요? 답은 세 층입니다. 첫째, 경제 구조의 흔적입니다. 야외 노동과 실내 노동이 나뉘던 사회에서 피부색은 직업과 계층의 간접 지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부정확하고 폭력적인 지표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종종 부정확한 지표를 아주 오래 믿습니다. 둘째, 혼인시장과 가족 전략입니다. 많은 사회에서 결혼은 개인의 사랑만이 아니라 가족의 계층 이동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모, 피부색, 학력, 직업, 가문이 함께 평가되었습니다. 밝은 피부가 좋은 집안, 관리된 몸, 높은 계층처럼 읽히면 피부색은 결혼시장의 자본이 됩니다. 셋째, 식민주의와 세계 미디어입니다. 식민지 사회에서는 지배자의 외모, 언어, 옷, 교육, 생활 양식이 권력과 연결됩니다. 식민 지배가 끝나도 그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할리우드, 글로벌 패션, K-뷰티, J-뷰티, C드라마, 인플루언서 문화가 더해지면 밝은 피부는 세계적으로 통하는 얼굴이라는 환상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이 환상이 실제 건강까지 해친다는 것입니다. WHO는 수은이 들어간 피부 미백 제품이 건강에 위험하며 많은 국가에서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인터넷 등으로 광고되고 소비된다고 경고합니다. UNEP도 미백 제품에 스테로이드, 하이드로퀴논, 독성수은 화합물 등이 들어갈 수 있고 피부 손상뿐 아니라 신경계와 신장 손상, 가족의 간접 노출 위험까지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잔인한 구조를 봅니다. 사회가 어두운 피부를 낮게 평가합니다. 개인은 차별을 피하려고 피부를 밝히려 합니다. 시장은 그 불안을 상품으로 팝니다. 그리고 건강 피해는 다시 개인이 떠안습니다. 색채주의는 단순히 미의 기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통해 작동하는 계급 시스템입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현재는 역설적으로 피부 밝기가 밝은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평균적으로 더 큰 것처럼 보이게 되었을까? 먼저 이 질문의 전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국가에는 하나의 피부색이 없습니다. 미국도 다인종 국가이고 브라질도 다인종 국가이며 인도도 지역과 집단에 따라 피부색이 매우 다양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도 내부 다양성이 있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밝은 피부 국가라는 말은 과학적 분류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이런 인상을 갖는 이유는 있습니다. 근대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이 오랫동안 서유럽, 북미, 그리고 일부 동부가 국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IMF 세계 경제 전망 데이터에서도 명목 GDP 상위권에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같은 국가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피부가 밝아서 잘 살게 되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근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 지역들 중 상당수가 고위도 지역이었고 그 지역 인구의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밝았으며 그들이 산업화와 제국주의의 주도권을 먼저 잡았다. 즉, 원인은 피부색이 아니라 산업화의 시간표, 기술과 에너지, 국가제도, 군사력, 식민지배, 세계무역의 구조입니다. 경제사에서는 이를 흔히 대분기, 그레이트 디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아시아가 오랫동안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19세기 이후 서유럽과 미국의 1인당 소득이 크게 앞서 나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앵거스 매디슨의 장기 경제사 분석 도서기 1000년에는 아시아가 앞섰지만 1820년에는 서유럽과 미국의 1인당 GDP가 아시아 평균의 2배였고 1950년에는 격차가 훨씬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추격했고 중국과 인도도 다시 비중을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이 먼저 치고 나갔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겹칩니다. 석탄과 증기기관, 대서양 무역, 금융과 보험, 국민국가의 군사경쟁, 인쇄와 과학 네트워크, 식민지에서 얻은 원료와 시장, 그리고 식민지에 남겨진 제도적 상처. 아세모글루, 존슨, 로빈슨의 유명한 연구는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정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더 착취적인 제도를 세울 가능성이 컸고 그런 초기 제도가 오늘날 경제 성과에도 영향을 남겼다고 주장합니다. 이 연구는 식민지별 제도 차이가 장기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노예 무역의 장기 효과도 큽니다. 네이선 넌의 연구는 노예 수출 규모가 컸던 지역일수록 오늘날 경제 성과가 낮은 경향을 보이며 노예 무역이 아프리카의 장기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또 영국 산업혁명과 노예제의 관계는 경제사에서 오래 논쟁되어 왔지만 최근 연구 중에는 노예제에서 나온 부가 영국 산업혁명을 가속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CEPR에 소개된 헤블리히, 레딩, 보스의 연구는 노예 무역과 노예 소유부가 1750년 이후 영국 내 경제 발전의 지리적 분포에 영향을 주고 산업혁명을 가속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밝은 피부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더 부유해 보이는 현상은 피부색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고위도 지역의 인간 집단은 자외선 환경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은 피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 일부 지역, 특히 서유럽이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 국가는 군사력과 금융, 식민지, 무역망을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반대로 많은 열대 아열대 지역은 식민지 수탈, 노예무역, 강제노동, 원료 공급 지화, 제도적 약화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 근대 세계 경제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여기서 피부색은 원인이 아니라 역사적 우연과 지리적 조건에 딸려온 가짜 설명 변수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소방차가 많은 곳에 불이 많다고 해서 소방차가 불을 낸 것은 아닙니다. 밝은 피부 인구가 많은 지역 중 일부가 먼저 산업화했다고 해서 밝은 피부가 산업화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예외는 너무 많습니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은 비서구 아시아 사회이지만 고소득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오늘날 세계 최대 경제권 중 하나입니다. 자원 부국도 있고
다인종 부국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럽 내부에도 오랫동안 가난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결론은 이것입니다. 피부색이 경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경제 권력이 특정 피부색을 우월해 보이게 만들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일부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동북아시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너희도 아시안이니까 화이트워싱 하지 말고 너희 피부색을 사랑해. 여기서 먼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국가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라기보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아스포라, 크리에이터, 팬덤, 대중문화 소비자 사이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아시아 정체성의 독점에 대한 반발입니다. 서구 대중문화에서 아시안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중국계, 일본계, 한국계처럼 동아시아적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동남아시아인, 남아시아인, 갈색 피부의 아시아인, 무슬림 아시아인, 섬지역 아시아인들은 아시아인인데도 아시아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실제로 아시안 아메리칸 페네스니시티 연구에서는 아시안 아메리칸이라는 범주가 원래 다양한 아시아계 집단의 정치적 연대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대중문화에서는 동아시아계와 그들의 상대적 부유함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좁아지며 노동계급 남아시아, 동남아시아계의 현실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비판은 단순히 너희 피부가 왜 밝아가 아닙니다. 더 깊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시아인은 하얗고 마르고 특정한 얼굴형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다. 우리도 아시아인이다. 갈색 피부의 아시아도 보이게 해달라. 두 번째 감정은 동북아 대중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K-팝, K-드라마, J-팝, C-드라마, K-뷰티, 중국, 한국, 일본식 필터와 보정 문화는 아시아 전역에 강력한 이미지를 퍼뜨립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지나치게 밝은 피부, 창백한 조명, 톤업 메이크업, 하얀 파운데이션, 피부결 무결점 보정으로만 구성되면 동남아시아의 많은 소비자는 이렇게 느낍니다. 또 밝은 피부만 아시아의 표준이 되는구나. 내 피부는 왜 늘 교정해야 할 것으로 취급되지? 내가 좋아하는 아시아, 대중문화조차 나를 지워버리는구나. 세 번째 감정은 내부 색채주의에 대한 자기 비판입니다. 사실 동남아시아 사회에도 밝은 피부 선호는 강합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미백 제품, 톤업 제품, 햇빛 차단 문화, 피부색 농담이 존재합니다. 즉, 동남아시아가 색채주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이트워싱 하지 말라. 는 말은 동북아시아만 향한 공격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밝아져야만 안심할까? 왜 갈색 피부의 아시아인은 늘 시골, 노동, 가난, 촌스러움으로 읽힐까? 왜 아시아적 아름다움이 이렇게 좁아졌을까? 네 번째 감정은 화이트워싱이라는 단어의 확장입니다. 원래 화이트워싱은 비백인 인물을 백인 배우로 바꾸거나 비백인 문화와 외모를 백인 중심으로 지우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 단어가 더 넓게 쓰입니다. 사진 보정으로 피부를 지나치게 밝게 만들거나 원래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창백한 이미지로 맞추거나 아시아인을 서구적 백색성에 가까운 이미지로 포장하는 것까지 포함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사람 중에는 원래 피부가 밝은 사람도 많습니다. 밝은 피부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연스러운 피부색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밝아야만 아름답다고 몰아가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대화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너 왜 피부가 밝아? 가 아니라 왜 미디어는 다양한 아시아 피부색을 보여주지 않을까? 너희도 아시안이니까 어두워져야 해가 아니라 아시아인은 밝은 피부부터 갈색 피부까지 모두 포함한다. 화이트워싱 하지 마 라는 말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아시아인이 백인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아시아인이 하나의 피부색으로 통일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부색을 사랑해. 자신감을 가져. 다양성이 아름다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피부색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회가 계속 그 피부를 벌점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입사 면접에서, 소개팅에서, 결혼시장에서, 학교 별명에서, 친척들의 농담에서, 드라마 캐스팅에서, 화장품 색상표에서, 카메라 필터 기본값에서. 그래서 색채주의를 줄이려면 개인의 자존감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광고가 바뀌어야 합니다. 방송 조명이 바뀌어야 합니다. 화장품 색상 범위가 넓어져야 합니다. 피부색 농담을 농담으로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어두운 피부를 가난, 범죄, 야만, 촌스러움과 연결하는 연출을 줄여야 합니다. 아시아인을 동북아시아적 외모 하나로만 대표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남아시아인과 남아시아인을 덜 아시아적인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이라고 모두 하얀 피부가 아닙니다. 일본인이라고 모두 창백하지 않습니다. 중국인이라고 모두 같은 피부색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인이라고 모두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피부색은 스펙트럼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스펙트럼을 서열표로 바꿉니다. 그 서열표를 다시 스펙트럼으로 되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밝은 피부에 집착하는 이유는 피부색 자체가 아니라 사회가 밝은 피부에 보상과 안정과 계급의 이미지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피부 밝기가 계층처럼 작동하는 이유는 농업사회와 노동분화, 혼인시장, 식민주의, 미디어, 자본주의 광고가 피부색을 사회적 신분증처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상대적으로 밝은 피부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더 부유해 보이는 이유는 피부색 때문이 아니라 근대산업화와 제국주의, 무역망, 식민지 제도, 군사력, 자본 축적의 역사가 그렇게 세계 경제의 지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동북아시아에 화이트워싱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시아인으로서 얼굴이 너무 좁게 상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인은 하나의 피부색이 아닙니다. 인간도 하나의 색이 아닙니다. 피부는 신분이 아닙니다. 피부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피부는 문명 점수가 아닙니다. 피부는 그저 한 사람이 세상과 만나는 가장 바깥의 표면입니다. 그 표면에 우열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권력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결국 이것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피부색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피부색에 붙은 계급의 환상을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다음에는 왜 어떤 사회는 마른 몸을 도덕성으로 착각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